안녕하십니까. 금매물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11월 28일 날짜로 두 개의 군 뉴스가 떴는데요. 하나는 금리 인하가 0.25% 떨어져서 기준금리가 3%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부동산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 것입니다.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군 뉴스는 오늘 날짜로 서울시에서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0에 18번지 일대 약 36,642제곱미터에 대하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세대수는 약 800세대 언저리로 예상되는데요.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4년 10월 10일 기준입니다. 즉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2024년 10월 10일 이전에 준공된 것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9,700만 원부터 1억 2, 3천만 원 정도 투자로 단기적으로는 1, 2억, 입주 시까지는 약 5, 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데 조금 있다가 급매물이 빠져서 사시려고 하면은 자기 돈이 1억 5천, 2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전체 대상지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V자 표시한 1구역입니다. 바로 옆이 2구역인데 1구역은 거의 매물이 없어요. 우리 금매물 부동산 TV 매물밖에 없습니다. 이 매물은 건축업자가 5년 전에 준공된 것을 지금 매매하는 거예요. 모아타운 투자는 잘하면은 작게는 1억, 많게는 5, 6억의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잘못 사면은 3, 4억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후반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홍은동 모아타운 구역 내에서도 매물이 많은 지역이 있고 매물이 거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대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구역을 사냐에 따라서 추가 부담금이 2, 3억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 시청하신 다음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데 전세 끼고 현금 약 9천만 원에서 1억 2천 정도 투자하면은 작게는 1억, 많게는 5, 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급매물입니다. 이 주변에 30평대 아파트 분양가가 약 11억에서 12억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약 1억 정도 들여서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본 동영상을 들으시다가 바쁜 일이 있거나 전화나 카톡이 오면 나중에 다시 본 동영상을 들으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들이 60% 이상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무려 87%이며 동의율도 67%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모아타운이 확정 발표가 되면은 이 가격에 못 사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본 급매물은 5년 전에 신축 준공된 것으로 세련되게 디자인되었으며 당연히 엘리베이터와 천장형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거주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신축 건물은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신축 건물이 모아타운 구역 내에 있으면 다 같이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본 매물은 5년 전에 준공이 되었기에 분양권이 안 나온다든가 하는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대출이죠. 대출과 대출 이자인데 오늘 미국에서 기준 금리를 또 0.25%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따라서 내려야 할 텐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봐 오히려 대출을 억제하고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만약에 다음 달이나 내년 초에 미국에서 또 금리를 인하하면은 우리나라도 따라서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서울에 빌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5억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서 청약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높다 보니 빌라 입주권을 통해서 아파트에 환승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빌라 한 채 가진 사람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다 보니 1순위 자격이 몇백만 명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 부동산 추세는 모아타운 지역 내에 빌라 한 채를 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좋은 지역에 청약을 넣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모아타운 투자는 잘하면은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5, 6억의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잘못 투자하면 거꾸로 3, 4억의 피를 주고 사면은 잘못하면 3, 4억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똘똘한 한 채의 빌라를 매입해야 됩니다. 빌라를 잘 사면은 1억에서 5, 6억까지의 보물이 되고 잘못 사면 애물단지일 뿐만 아니라 재산상 큰 손해를 봅니다. 저도 공인중개사가 있지만 이런 강의는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강의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내가 투자하려는 부동산이 거품이 낀 건지 아니면 샀어도 내가 산 가격에 다시 팔 수 있는지 원가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홍은동의 경우에는 토지 6평 평당 2,500만 원 하면은 땅값만 1억 5천이에요. 분양평수 15평형 한 평당 건축비 1,000만 원 잡으면 역시 건축비 합계는 1억 5천, 원가는 3억이 됩니다. 그러면 3억 이하로만 여러분들이 사시면 돼요.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3억에서 정상 수익 한 채당 5천만 원 남으면은 정상 분양가는 3억 5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철역 가깝다고 위치 좋다고 샀다가 만약에 모아타운이 안 되면 큰 손해를 보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이 지역은 땅 한 평에 대략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토지 6평에 4천만 원이면 땅값만 2억 4천에 건축비는 다 똑같죠. 15평형 하면 1억 5천입니다. 그럼 원가만 3억 9천이에요. 그럼 3억 9천에 내가 팔 수 없으니까 대략 한 채당 수익 한 6천만 원 정도 잡으면 정상적인 분양 가격은 4억 5천입니다. 즉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이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이에요. 정상 가격이. 그런데 이 지역의 현재 매물의 호가는 7억 5천에서 7억 6천입니다. 즉 정상 가격보다 3억 정도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즉 거품이 3억인데 이거는 프리미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세가 2억 5천 정도 하는데 내 돈 약 5억 정도가 투자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투자했는데 모아타운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7억 5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정상 가격으로 회귀됩니다. 정상 가격은 분양 가격이죠. 즉 원가인 4억에서 분양가인 4억 5천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빌라를 샀는데 여기가 안 되면 나는 3억 손해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대문구 홍은동은 원가는 3억, 정상 분양가는 3억 5천짜리를 대략 2억 7천이나 2억 9천에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설사 모아타운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상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공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공 시 마포의 30평대 가격은 대략 15억에서 16억 정도 할 겁니다. 서대문은 반면 11억에서 12억 정도 해요. 마포에서는 7억 5천에 사서 시세가 15억 한다 치면은 대략 시세 차익이 7억 5천이고요. 서대문은 2억 7천이나 3억에 사는데 3억에 산다고 할게요. 3억에 사면은 대략 아파트 시세가 11억 정도 분양가가 하니까는 거의 8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는 것입니다. 추가 부담금은 조합원과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 세대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 서대문은 저평가되어 있고 리스크가 별로 없는 투자이지만 여기까지 따라온 여러분들도 박수 받을만 하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옆에 공인중개사나 조합 사무실 가면은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줍니다. 이 강의를 몇 번씩 들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돈이 1억밖에 없다 그러면 망설일 필요가 없겠죠. 그냥 서대문 거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 5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많이 망설이게 되죠. 거주 목적으로 내가 마포나 신천 부근에 직장이 있어서 여기에 오랫동안 거주해야 한다 그러면은 일반 아파트 산다 치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투자 목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만일 투자 목적으로 5억이 있다고 하면 나는 마포권은 안 사겠죠. 왜냐하면 1억 정도 주고 서대문 쪽에 사면은 분양권이 약 5개 정도 나오는데 네 채만 투자해도 4, 8이 32, 32억의 시세 차익이 계산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32억 계산 수익 가지고 차라리 강남이나 잠실 같은 완전한 아파트로 갈아타겠죠. 지금의 빌라는 일반 빌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고르면은 빌라 안에 금송아지 몇 개가 들어가 있는 빌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보물찾기를 해야 돼요. 보물찾기는 시간이 있죠. 즉 황금 빌라 찾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2년 5개월 안에 사는 빌라만 황금 빌라가 될 수 있어요. 현재 법률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약간 오른다 하니까 다 대출을 막아놨죠. 만약에 빌라도 투기붐이 분다 하면은 이 혜택도 아마 제한을 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빨리 좋은 전문가를 만나 황금 빌라를 매입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똘똘한 한 채인 로또 빌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빌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똘똘한 한 채 빌라 선정법은 첫 번째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예정지에 사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초역세권, 전철에서 약 200m나 300m 이내의 빌라를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은 동의율 30%만 가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 가지신 분들의 8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거의 다 좌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의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사시는 분들은 아래 1, 2, 3 세 가지 지역은 제외하고 사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학가나 상가가 많은 쪽에 빌라는 제외돼요. 대학가는 원룸 건물들이 많아서 한 원룸당 월세 70만 원만 받아도 10개면은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30평대에
아파트로 따지면 30평대 맨 위층에 거주하시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전 재산이 자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쌍수를 들고 반대해요. 상가가 많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가 앞이나 상가 많은 쪽에 빌라 투자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기 쉬운 지역이 전철역과 가까운 모아타운 예정지입니다.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완성되기가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80%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30% 동의율로 시작했지만은 또는 50% 동의율로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는 80%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힘듭니다.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원룸 건물 소유자라 그러면 다가구 건물 소유자라 그러면은 자기가 거주하면서 월세 수익이 700만 원, 1000만 원 돈 나오면은 거의 다 반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20%만 있어도 그쪽 지역은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이 힘들어요. 이와 관련하여 기사 하나만 빠르게 읽고 갈게요. 모아타운 하느니 월세 수익 올리는 게 더 낫다. 이달 6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를 비롯하여 광진, 강동, 마포 등 서울 12개 동 주민 500명이 모여 모아타운 사업을 결사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상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을 보유 중인데 모아타운 때문에 재산권이 침해당할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이 좋고 전철역이 가까워서 평상시 시세보다 피를 주고 몇 억씩 투자하신 분들이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소개시켜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해피 지역은 주변 아파트 30평대 분양가가 10억 미만인 곳은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쪽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아파트 30평대 분양 가격이 4억, 5억, 6억인 데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모아타운이든 이런 데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기존에 준공된 급매물을 사시는 게 더 나아요. 자, 똘똘한 한 채 빌라 선정법. 첫 번째는 재개발 모아타운 예정지에 투자해라. 투자하되 대학가 앞과 상가 만원 쪽의 빌라는 제외하고, 두 번째로 전철역과 가까운데 다가구가 많은 쪽의 빌라도 역시 주의해야 하며, 세 번째로 30평대 분양가가 10억 미만이든가 구축 아파트가 4억, 5억, 6억 하는 데는 투자 목적으로 빌라를 사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똘똘한 한 채 빌라 선정법은 초역세권 빌라입니다. 이거는 실거주 목적이에요. 아무리 실거주 목적이라도 여러분들이 전철역 입구에서 200m에서 300m 안에 있는 빌라를 사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도 이런 초역세권의 빌라들은 더불어서 같이 옆에 있는 건물들과 함께 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용적률을 굉장히 500%, 700% 상향시켜서 개발할 수 있으니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는 분은 청약에 불이익이 없으니 투자하셔도 직접 거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무려 74.81%예요. 최종 통과하려고 그러면 80%까지 얻어야 합니다. 노후도는 무려 87%로 거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이 1대1로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같이 이렇게 멋진 산책길을 바로 그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5분이면은 와서 매일같이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일반 분양 세대수입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을수록 프리미엄이 높으며 조합원 추가 부담금도 그만큼 적습니다.
자, 20년 전에 5억 주고 산 우리 집이 지금 시세가 10억해요. 내 땅 위에 헌 집을 허물고 5억 들여 새 집을 지으면은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은 난 그냥 5억 주고 내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냥 새 집을 10억에 사는 거랑 같아요. 고민 중에 옛 친구가 찾아와서 옆에 가격이 10억인데 나도 똑같이 10억에 주면은 같이 살자고 하네요. 그런데 내 땅 위에 두 채를 지으니까 친구가 10억을 가지고 오면 결국은 나는 공짜로 사는 거랑 같습니다. 새 집에. 즉, 프리미엄이 5억과 같은 거예요. 즉, 친구가 10억 준 금액 중에서 원가는 5억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5억이 이익이죠. 자, 방금 본 예와 같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 포인트는 일반 분양분이 몇 세대인가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부시고 그 위에 새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이 많지 않습니다. 자, 재건축은 한 줄로 정리할게요. 서울의 경우 강남 상구나 또는 용산, 성동구, 광진구 등 주변 아파트 시세가 15억 이상인 데만 관심을 가지세요.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산재되어 있는 주차가 힘든 그런 일정 지역에 이거를 다 부시고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일반 분양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재개발은 투자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은 노후도라든가 동유의 관건입니다. 그 주변에 주차가 힘들수록 노후도가 즉 오래된 건물들이 많을수록 개발이 빨리 돼요. 거꾸로 말하면은 주차가 편하고 강남 상구 같이 주차가 편하고 최근 지은 빌라들이 많으면은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은 굉장히 힘듭니다. 금매물 부동산 TV는 본 화면과 같이 아주 노후도가 심하고 주차가 힘든 지금 현재 동의서를 다 받아서 곧 제출에 709세대가 예정되어 있는 모아타운 예정지역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주차가 힘들 뿐만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짓기조차도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6m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차가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좁은 길들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확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구청장, 서울시장이라 하더라도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무려 87%예요. 발표되기 전에 피 붙기 전에 먼저 와서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낙후된 단독이나 다가구 건물들이 많은 지역 가운데 빌라를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작고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금매물 부동산 TV가 구독자 3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